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30해 넘게 뇌혈관 환자를 치료해온 신경과 전문의인 저조차도 뇌졸중은 정말 무섭습니다. 매일 병원에서 건강하던 분들이 갑자기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오는 모습을 수없이 봐왔기 때문입니다. 그분들 중에는 평소 아무 증상도 없던 분들도 계셨고, 전조 증상을 느꼈지만 별일 아니겠거니 하고 넘긴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을 통해 뇌졸중이라는 병을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지난번에 뇌출혈에 대해 다룬 영상에서는 음식 위주로 설명드렸었죠. 레몬, 블루베리, 석류 같은 식품이 도움이 된다는 내용이었는데 많은 분들이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뇌출혈뿐 아니라 뇌경색도 함께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고요. 그리고 혈압 관리는 정확히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질문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그 모든 질문에 답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저도 매일 똑같은 고민을 합니다. 내가 지금 잘 관리하고 있는 걸까? 혹시 나도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게 되는 건 아닐까? 그런데 한 가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뇌졸중은 생각보다 훨씬 간단한 방법으로 예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복잡한 건강법이나 비싼 치료가 필요한 게 아니라 누구나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단 2가지 습관만 잘 지켜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그 2가지가 무엇인지 명확히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단돈 2,000원짜리 도구 하나로 뇌졸중 위험을 미리 알아낼 수 있는 특별한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나라에서는 10분마다 1분씩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내 가족 혹은 내가 포함될 수도 있다는 사실, 절대 남의 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뇌졸중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정말 효과적인 예방법을 함께 알아가 보시죠. 이쯤에서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간단하다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뇌졸중으로 고생하는 걸까? 정말로 그렇게 예방이 가능하다면 왜 매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병으로 쓰러지는 걸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뇌졸중의 진짜 전조 증상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상식에 갇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걱정하고 대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많은 분들이 두통이 심하면 뇌졸중이 아닐까 걱정하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손발이 저리거나 피곤하면 혹시 뇌에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닌지 잠을 못 이루기도 합니다. 하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증상들은 뇌졸중의 전조가 아닙니다. 진짜 전조 증상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증상은 대부분 아주 잠깐 나타났다가 금방 사라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가장 위험한 실수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나라에서는 10분마다 1명씩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뇌출혈의 사망률은 무려 40%에서 50%에 달합니다. 절반 가까운 분들이 목숨을 잃는다는 뜻이죠. 더 무서운 사실도 있습니다. 일과성 허혈 발작, 즉 뇌혈관이 잠시 막혔다가 풀리는 전조 증상이 나타난 뒤 48시간 안에 진짜 뇌졸중이 올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진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전조를 감지하지 못합니다. 느껴야 조심한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뇌졸중은 느껴서 막는 병이 아니라 미리 차단해야 하는 병입니다. 그 순간이 지나가고 나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오해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건강하다고 생각하면서 병원에서 혈압이 정상이었기 때문에 안심합니다. 하지만 진짜 고혈압은 집에서 재야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병원에서는 긴장 상태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혈압이 낮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집에서는 긴장이 풀린 상태에서 측정하기 때문에 실제 생활 속 혈압을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뇌졸중은 예고 없이 다가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미리 알 수 있는 사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인을 알고도 무시하면 되돌릴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러한 뇌졸중의 전조를 직접 겪었던 두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실제 환자분들의 이야기 속에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 두 사람의 사례를 통해 뇌졸중이 얼마나 조용히 다가오며 어떻게 예방의 기회를 놓치게 되는지를 함께 알아보시죠. 먼저 소개해드릴 분은 38살의 김민수 씨입니다. 이분은 서울에서 IT 회사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키는 175cm, 체중은 95kg으로 조금 통통한 체형이셨고 하루 한 갑 정도 담배를 피우시는 생활을 오랫동안 유지해 오셨습니다. 어느 금요일 밤 야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김민수 씨는 목이 심하게 뻣뻣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있던 탓이었죠. 그래서 유튜브에서 목 스트레칭 영상을 찾아 따라 하셨습니다. 목을 좌우로 3개 돌리고 뒤로 꺾는 동작을 반복하면서 열심히 따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토요일 아침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른팔에 갑자기 힘이 빠졌던 것입니다. 컵을 들려고 했지만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10분 정도 지나니 다시 괜찮아졌습니다. 그는 생각했죠. 어제 목을 너무 세게 돌려서 그런가 보다. 좀 쉬면 나아지겠지? 이게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일요일에도 비슷한 일이 한 번 더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말이 조금 어눌해졌고 가족들이 왜 그렇게 말하느냐고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증상도 곧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는 병원을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아침 출근 준비를 하던 중 김민수 씨는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말이 완전히 꼬였고 오른쪽 팔다리에 마비가 왔습니다. 가족들이 급히 119를 불러 응급실로 이송했죠. 검사 결과 왼쪽 뇌혈관이 막힌 뇌경색이었습니다. 다행히 빠르게 치료를 받아 큰 후유증은 피할 수 있었지만 만약 토요일에 병원에 갔더라면 그 혈관이 완전히 막히는 것을 미리 막을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분은 68살의 박영호 씨입니다. 이분은 평소에 특별한 병도 없고 건강하다고 생각하며 지내셨습니다. 병원에 갈 때마다 혈압이 정상이었기 때문에 고혈압도 당뇨도 없다고 믿으셨죠. 하지만 중요한 건 집에서는 한 번도 혈압을 재본 적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박 씨는 100의 고혈압이셨습니다. 병원에서는 긴장해서 혈압이 정상처럼 보이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고혈압이었던 것이죠. 어느 날 오후 TV를 보던 중 왼쪽 눈이 갑자기 보이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커튼이 쳐진 것처럼 시야가 가려졌고 눈을 비비고 깜빡이던 중에 5분쯤 지나자 다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눈이 피로한 줄 알고 그냥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실수였습니다. 이틀 후 아침 박영호 씨는 일어나려고 몸을 일으키는 순간 왼쪽 시야가 완전히 가려졌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응급실로 이송되었고 검진 결과 오른쪽 뇌혈관이 막힌 상태였습니다. 두 분 모두 뇌졸중 전조 증상이 명확히 있었지만 곧 괜찮아졌으니 별일 아니겠지 라는 생각으로 넘긴 결과 중요한 골든타임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전조 증상은 분명히 존재하며 그 순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야말로 뇌졸중을 막는 가장 큰 기회라는 것을요. 이 두 분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뇌졸중은 갑자기 찾아오는 병이 아닙니다. 우리 몸은 이미 여러 신호를 보내고 있었고 우리가 그 신호를 놓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뇌졸중은 어떻게 발생하는 것일까요? 왜 어떤 사람은 아무 증상 없이 살다가 갑자기 쓰러지는 걸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뇌졸중이 발생하는 과정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뇌졸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 다른 하나는 혈관이 터지는 뇌출혈입니다. 두 경우 모두 뇌에 피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뇌세포가 손상되거나 죽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뇌졸중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병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뇌졸중은 오랜 시간에 걸쳐 서서히 준비되는 병입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뇌졸중은 세 단계를 거쳐 발생합니다. 첫 번째는 무증상 진행 단계입니다. 이때는 혈압이 조금씩 올라가거나 혈당 수치가 정상보다 살짝 높아지거나 콜레스테롤이 쌓이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변화는 전혀 증상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침묵의 단계라고도 부릅니다. 두 번째는 동맥경화 진행 단계입니다. 높은 혈압과 혈당, 콜레스테롤은 혈관벽을 조금씩 손상시키고 그 자리에 기름 찌꺼기 같은 것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혈관이 점점 두꺼워지고 딱딱해집니다. 마치 수도관에 때가 끼는 것처럼요. 이 역시 증상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급성 발생 단계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쌓여있던 기름 찌꺼기가 떨어져 나가면서 혈관을 완전히 막아버리거나 약해진 혈관이 터져버리는 순간입니다. 이때 비로소 사람들은 말이 어눌해지거나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시야가 가려지는 등의 급성 증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다는 점입니다. 뇌세포는 한번 죽으면 다시 살아나지 않기 때문에 빠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심각한 후유증이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증상이 나타난 뒤의 치료가 아니라 그 이전 조용히 진행되는 단계에서 예방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에서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두 가지 예방법이 가장 중요해집니다. 누구나 할 수 있고 지금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단순하지만 확실한 방법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뇌졸중을 막기 위해 꼭 필요한 방법은 단 두 가지입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체중을 유지하는 생활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체중 감량이 아니라 체중 유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살을 빼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지금의 체중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혈압과 혈당, 콜레스테롤을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체중이 1kg 증가할 때마다 혈압이 평균 1에서 2 정도씩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게다가 체중이 늘면 당뇨병 위험도 높아지고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도 나빠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체중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복잡한 운동이나 특별한 식단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말씀드리는 세 가지 습관만 지키셔도 충분합니다. 첫째, 저녁 식사에서 탄수화물 한 숟가락 덜어내기입니다. 평소 드시던 밥이나 국수의 양에서 단 한 숟가락만 줄이시면 됩니다. 굶거나 배고프게 지내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루 중 섭취 열량이 가장 많은 저녁 식사에서 조금만 줄여도 체중이 서서히 안정됩니다. 둘째, 하루 5,000보 걷기를 누적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한 번에 5,000보나 걸어야 하나요? 라고 물으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침에 2,000보, 점심에 2,000보, 저녁에 1,000보 이렇게 나누어 걸으셔도 됩니다.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는 길, 시장에 다녀오는 길, 버스 정류장까지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셋째, 1시간에 한 번씩 일어나기 알림 설정입니다. 오랜 시간 앉아 있으면 하체 혈액순환이 저하되고 전신 혈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휴대폰에 알림을 설정해 두시고 1시간마다 일어나서 물 한 잔 마시고 화장실에 다녀오시거나 가볍게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이런 작은 움직임이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체중 증가를 막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세 가지를 하루하루 실천하다 보면 체중은 자연스럽게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체중이 안정되면 혈압도 같이 내려가고 당뇨병 위험도 줄어들며 콜레스테롤 수치도 개선됩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체중을 줄이기 위해 단기간 다이어트나 무리한 운동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그런 방법은 오래 지속되기 어렵고 오히려 요요 현상으로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반면 지금 말씀드린 방법은 누구나 따라할 수 있고
평생 습관으로 만들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예방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활 습관을 통해 체중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뇌혈관 건강을 튼튼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예방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병원에 가지 않고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의학적 실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뇌졸중을 막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은 병원에 자주 가지 않아도 집에서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의학적 행동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건 무언가를 많이 해야 하는 게 아니라 딱 4가지만 기억하시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첫째, 가정에서 혈압을 직접 측정하는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병원에 가면 혈압 잘 나오던데요 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가장 정확한 혈압은 집에서 편안할 때 측정한 값입니다. 병원에서는 긴장하거나 낯선 환경 때문에 혈압이 낮게 나올 수도 있고 반대로 너무 높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집에서 측정할 때는 아침 기상 후 화장실을 다녀오시고 5분간 앉아서 편안히 쉰 후 측정하시면 됩니다. 팔꿈치는 테이블 위에 올리고 혈압계는 심장 높이와 일직선이 되도록 맞춰주세요. 커피나 담배는 측정 30분 전에는 피하셔야 합니다. 혈압은 2번 측정해서 평균값을 기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의 수치만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차이가 크면 3번째 측정을 한 후 가장 가까운 2수치를 평균 내면 됩니다. 이렇게 일주일에 이틀 이상 같은 시간에 반복해서 혈압을 기록하시면 자신의 경향성을 파악할 수 있고 문제가 있을 때 더 빨리 대처할 수 있습니다. 둘째, 1년에 한 번 혈액 검사를 받는 것입니다. 여기서 꼭 확인해야 할 항목은 딱 2가지입니다. 바로 당화혈색소, HbA1c와 LDL 콜레스테롤입니다. 당화혈색소는 최근 3개월간의 평균 혈당을 보여주기 때문에 단순한 공복 혈당보다 훨씬 정확하게 당뇨병 위험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LDL 콜레스테롤은 흔히 말하는 나쁜 콜레스테롤로 혈관벽에 쌓여서 동맥경화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셋째, 연령에 따라 필요한 검사를 받는 것입니다. 40대 이상이라면 경동맥 초음파 검사를 추천드립니다. 목에 있는 혈관에 동맥경화가 얼마나 진행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0살이 넘으셨다면 뇌혈관 MRI나 MRA 검사를 한 번쯤 받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조기에 이상을 발견하면 막히거나 터지기 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넷째, 금연과 절주입니다. 담배는 뇌졸중 위험을 2배 이상 높인다는 수많은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꼭 금연을 실천해 주세요. 술은 가능하면 끊는 것이 좋지만 어렵다면 일주일에 한 번, 2잔 이내로 줄이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이 4가지는 모두 병원에 자주 가지 않아도 집에서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한 달하고 많은 것이 아니라 평생 습관으로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안타깝게 느끼는 순간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잘 지키시다가 몇 주 지나면 기록도 멈추고 혈압계는 서랍 속에 들어가고 다시 예전 생활로 돌아가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과 수요일, 금요일 아침에는 혈압을 재고 화요일과 목요일, 토요일 저녁에는 체중을 확인하고 일요일에는 일주일간의 기록을 정리하는 식입니다. 매일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고 주간 루틴처럼 만든다면 더 오래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전조 증상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해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당신과 가족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방 방법을 말씀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조 증상이 나타났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아무리 잘 관리하고 있어도 언제든지 뇌혈관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기억하셔야 할 것은
FAST라는 단어입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사용하는 뇌졸중 조기 대응법입니다. F는 페이스 얼굴 비대칭, 갑자기 한쪽 얼굴이 내려가거나 입꼬리가 비뚤어지는 증상이 나타나면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A는 arm, 팔에 힘 빠짐, 두 팔을 동시에 들어보라고 했을 때 한쪽 팔이 올라가지 않거나 힘이 빠지면 신경계 이상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S는 스피치 말이 어눌해짐, 갑자기 말이 꼬이거나 단어가 떠오르지 않거나 발음이 흐려진다면 이것도 분명한 신호입니다. T는 타임, 시간, 이 모든 증상이 갑작스럽게 시작되었다면 바로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상이 사라졌다고 해서 안심하지 말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5분, 10분 지나고 증상이 없어지면 괜찮아졌네 하고 그냥 넘기시는데 이게 바로 가장 위험한 대응입니다. 일과성 허혈 발작, 즉 TIA는 실제로 뇌졸중이 오기 직전의 경고 신호입니다. 이 신호가 나타나고 나서 48시간 이내에 진짜 뇌졸중이 올 확률이 10% 이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증상이 잠깐이라도 나타났다면 바로 응급실로 가는 것, 그것이 당신 자신과 가족을 지키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길입니다. 실제로 저는 병원에서 이 전조 증상을 무시하고 늦게 오신 분들과 신속히 응급실로 오셔서 후유증 없이 회복하신 분들을 수없이 봐왔습니다. 두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30년 넘게 뇌졸중 환자들을 만나왔습니다. 그 중에는 평생 건강하다고 믿고 계시던 분도 있었고 이미 수년 전부터 위험 신호를 받고 계셨지만 그저 바쁘다는 이유로 혹은 괜찮겠지 하는 생각으로 넘기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경우든 결과는 너무나도 비슷했습니다. 쓰러지고 나서야 그때 병원에만 갔더라면, 그때 혈압만이라도 제대로 쟀더라면 하는 후회만 남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거창한 다짐도 필요 없습니다. 오늘부터 딱 2가지만 해보세요. 저녁 식사에서 밥 한 숟가락 덜어내기, 하루 5,000보 걷기, 시간을 나눠서라도 집에서 혈압 재기, 수첩에 간단히 적어두기. 이렇게만 해도 당신의 뇌혈관은 훨씬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실천하신다면 그 효과는 몇 배가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중에는 이미 혈압계가 집에 있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오늘 밤 자기 전에 그 혈압계를 눈에 보이는 곳으로 꺼내두세요. 거실 테이블 위나 침실 협탁 위에 두는 것만으로도 내일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가족 중에 한쪽 얼굴이 갑자기 처진 적이 있거나 말이 꼬였던 적이 있다면 오늘 이 내용을 꼭 공유해 주세요. 그 짧은 한마디가 그분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 영상을 보고 난 후 당신이 실천하는 그 첫걸음입니다.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매일 저녁 체중을 재겠습니다. 저는 이번 주부터 담배를 줄이겠습니다. 저는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아침마다 혈압을 재겠습니다. 저는 매일 5,000보를 나눠서 걸어보겠습니다. 아무리 작은 약속이라도 괜찮습니다. 글로 남기면 실천할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당신의 부모님, 형제, 친구에게 꼭 공유해 주세요. 뇌졸중은 충분히 예방 가능한 병입니다. 하지만 예방은 내일이 아니라 오늘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 잊지 마세요. 당신의 건강한 내일을 제가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